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자,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사실 뭐 시장이 좀 이래저래 방향성을 못 잡는 종목들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 보시기 조금 더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뭐 주말 되면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요. 또 여행이라는 것이 또 어느 시기에 막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딱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그 장보는 남자 시간에 타이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면서 관련 종목까지 한번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수요 추세적 증가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행 수요가 그냥 증가되면 증가되는 거지 추세적인 증가는 뭘까? 조금 말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첨부해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적인 증가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국민소득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국민소득 만불인데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이거 앞뒤 논리적으로 문맥이 안 맞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또 뭐 예전처럼 일만 하지 않고 쉴 때는 쉬겠다라는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자꾸 그쪽으로 진행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딱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여행을 가는 뭐 그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을까? 그거 한번 찾아봤더니 7월 달, 다음 달. 물론 이제 방학도 있고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에 집중되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또 그 여행 수요가 방학뿐 아니라 또 여름뿐 아니라 1년 내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7월 달에 집중되는 건데 7월 달에 어디로 집중돼요? 여기 지금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뽑아놨거든요. 7월 달에 지역별 송객, 그러니까 보내는 그 여행객들의 그 수치하고 성장률이 동남아 쪽에 집중적으로 그 모여 있죠. 집중적으로. 근데 동남아에 많은데 사실은 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 일본, 중국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남태평양 줄어들었죠. 동남아 줄었고 미주도 줄었고. 근데 유럽, 일본, 중국 쪽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일본은 가까우니까 늘어난다고 치고 저 유럽은 멀잖아요. 뭐 한 11시간, 12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그쪽에도 저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여행 수요가 먼 장거리 쪽으로 여행을 즐기지 않겠나 하는 건데요. 여행에 보면 요새 광고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냥 여행이냐, 그냥 트립이냐, 뭐 투어냐,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떻게 뭐 설명하는 것도 또 있었습니다만 예전엔 그저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거였는데 요새는 즐기면서 보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행 수요 좀 고급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앞서 보신 내용을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이제 특정 그 여행사에서 만든 뭐 자기들한테 온 걸 가지고 뽑았겠죠. 이게 대부분 비슷하게 증가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쪽의 증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63%. 물론 전체 비중은 많지 않지만 유럽 쪽에 증가되는 게 무려 63%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동남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것보다, 중국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행사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죠. 일본 가는 것보다 중국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오는 것보다 유럽은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 열흘은 가야 되니까 훨씬 더 여행사 측면에서는 이게 매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자꾸 상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되냐 하는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이거는 유럽 여행을 갈 때 사실 뭐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되면 배낭여행도 많이 떠나잖아요. 그때 돈을 가지고 와서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요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유레일 패스 성장률이 무려 24%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왜 올려놨냐면 여행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는 뭐 여행업체만 수익을 크게 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행수 증가되면 단순하게 뭐 유레일 패스 관련돼도 오를 거고 차를 가지고 국내 여행해야 되겠다. 렌터카가 올라가는 또 렌터카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많은데 이 유럽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스위tzerland하고 이태리 또 독일, 프랑스 이쪽이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끝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헝가리 쪽, 이쪽은 동유럽이잖아요. 이 동유럽은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쪽도 계속해서 그 증가되는 속도를 늘리면은 여행업계의 수익성 구조는 한층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 인천공항에 혼잡주의보라는 게 내렸다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워낙에 많이 오니까 혼잡주의보를 내려서 3시간, 4시간 전에 와라. 출발하기 전에. 이게 결국 여행 수요가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게 쉬는 날이 연결되면, 연휴가 나오면 무조건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어떤 단순한 논리가 지금 현재 성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어느 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서, 이 화면 하나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항공을 이용해야겠죠. 주로 배 타고 여행 가는 건 크루즈 말고 배 타고 여행 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연도별로 항공 교통량 추이를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는 출처대로 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항공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2011년께 업데이트 있는 거에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항공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행 수요는 항공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역시 뭐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7월 달에 혹여라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면 요새는 뭐 저가 항공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저가 항공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아니면 저가 항공을 운용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행 수요 추세적 증가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드린 타이틀과 딱 맞는 겁니다. 여행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이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뭐하고 연결시켜서 봤냐면 중국의 요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것도 우리 여행사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여행사들한테. 또 항공사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조금 어젠가 그 신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는 별로 경기가 좋지 못한데 제주도 가면은 뭐 소맹가 도맹가 하는 뭐 그런 성장률이 무려 20%. 이게 다 요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디를 놀러 간다 이런 개념을 이미 벗어났고, 어디를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 또 가서 도착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이런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기업들이 무척 많이 증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직접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행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의미가 큰데, 그럼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일본은 뭐 안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찾아가는 요커나 또 우리나라에 오는 요커를 보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방문객 보면은 613만 명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240만,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건 뭐 여행업계가 할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수요가 증가되니까 여행업계에서는 수요 증가가 결국 바로 수익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행업계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여기서도 포착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인천이 우리가 이제 그 어디 나갈 때 인천공항을 이용하잖아요. 가끔 뭐 그 김포공항도 일본 같은 경우 이용합니다만은, 여기를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적기 두 곳을 올려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2조 7천억,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1조 4천억의 실적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이게 작년 여행 수요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추세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은 항공 수요가 당연히 증가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혼잡주의보가 한번 내려졌다고, 처음으로. 이게 결국 이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세, 또 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 이런 것에는 아주 상당히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수요 증가되는 부분에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항공업계, 여행업계, 뭐 연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들이 나가서 돈을 현금으로 안 쓰죠. 카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카드 사용이 되면은 카드 업계도 수익 구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카드 수요가 외국에 나가서 카드 사용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연결돼서 카드 수요까지도 뭐 계속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가서 사용하는 금액이만큼 커지는데, 그러면 여행이 증가되는 시점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게 이거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올려놓은 건데, 환율,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면
여행 수요는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됐구나, 평가 절하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과연 관련 종목에 연결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올려놨고요. 하나투어입니다. 일봉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월봉으로 보면 올 들어서 계속 올랐어요. 주가 작년 말에 7만 원짜리가 지금 14만 원대 와 있습니다. 더블로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접한 상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캐치하셔야 되는데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두 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최근 들어 한 일주일 남짓된 요 시점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슬금슬금 들어오더란 얘기죠. 왜 들어올까요? 앞으로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했으니까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업계 수익 구조가 증가되는 것이 나온다면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가격이 중요한, 실적에 대비해서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는데, 이것도 물론 그 여행업계입니다. 레드탭토.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반대죠. 얘는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 쪽의 매수 관심이 이쪽으로까지 쏠려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되는 쪽, 수급이 있는 쪽까지는 시장의 흐름하고 맞물려 진행되는데 수급이 없는 종목은 좀 별도로 진행되더라. 그 차이를 좀 보려고 제가 세 종목을 올려놨으니까요. 관심 있게 여행 수요 증가와 업종 흐름하고 연결시켜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